북캐롤라이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환대의 땅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여파, 정책 실패,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저렴한 주택이 점점 사라지면서 많은 가정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층적인 조사와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이 충격적인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개인의 비극, 그리고 시스템의 방치가 수천 명을 집어넣는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며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이웃들입니다. 사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노숙자 문제는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단 1년 만에 노숙자 수가 18% 증가했으며 7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임시보호소, 긴급주택, 혹은 아무런 보호 없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장기적인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캐롤라이나에서는 이 숫자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샬럿, 롤리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저렴한 주택 부족 현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높은 생활비로 인해 수천 명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평온한 시골 마을의 이면에는 북캐롤라이나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어린이와 10대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들은 노숙 생활로 인해 교육 기회를 잃고 건강 문제에 직면하며 사회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노숙자 수가 33% 증가했으며 미국 전체 인구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지만 노숙자 중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북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보내는 행동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주택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따뜻한 한 끼 식사, 작은 기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하나하나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사회와 평등한 기회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북캐롤라이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샬럿에서는 노숙자 수가 단 1년 만에 42% 증가했습니다. 현재 약 1만 8천 가구가 임시보호소에서 생활하거나 거리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7,500명 이상의 아동이 이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어 위기가 극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롤리에서 최근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일부 저소득층 지역에서 노숙자 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약 22%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9,000명 이상이 지난 6개월 동안 안전한 거처 없이 지내고 있어 지역사회의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의 농촌 지역에서도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노숙자 수는 35% 증가했으며 1만 명 이상의 주민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약 4,500명은 노인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심각한 건강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급격한 임대료 상승, 정체된 임금, 그리고 감소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이 맞물리면서 수많은 가정이 안전한 거처를 잃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단체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뉴스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심층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조명할 것입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영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숙자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입니다. 임대료와 주택 매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주민들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수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 극심하게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는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주택 가격이 45%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 가구의 약 40%가 퇴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가구 중 1가구가 월세를 제때 내기 어려워하고 있어 노숙자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책적 허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지원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되면서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저렴한 주택 지원 예산이 22% 감소하여 수천 명이 거처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구조적 불평등과 인종차별 문제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의 흑인 가구는 백인 가구보다 강제 퇴거를 당할 위험이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확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가진 노스캐롤라이나는 허리케인, 홍수, 대형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자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면 단순한 피해를 넘어 주택시장까지 붕괴시키며 많은 가정이 몇 달 동안 강제 이주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허리케인은 단 몇 일 만에만 2,000채 이상의 주택을 파괴하였으며 이는 지역 인프라의 취약성과 노숙자 문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실직과 소득 감소는 노숙자 증가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민의 약 30%가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하거나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15,000가구가 심각한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노숙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들은 연계성이 부족한 사회복지 시스템 속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재정적 뒷받침도 부족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카운티에서는 집을 잃은 가구 중 단 25%만이 장기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 모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노숙을 강요당하는 가정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들은 교육의 단절, 학대 위험 증가,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노숙 상태에 놓인 어린이의 약 40%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노숙 아동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연약한 생명들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잃어버리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요? 노숙자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담을 안깁니다. 노숙자 수의 증가는 범죄율 상승,
공공안전 저하, 응급의료 및 법집행기관의 과부하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재산 범죄율이 25% 증가했으며, 이는 노숙자 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영향도 상당하여 매년 약 20억 달러의 공공자금이 지역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결과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점점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지역 및 주 정부 기관은 급증하는 지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숙자 보호소, 푸드뱅크, 의료 서비스 기관들은 한계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긴급 대피소 대기자가 3,000명을 넘어섰으며, 지역 푸드뱅크의 45%가 수요가 30%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더욱 고립되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보호할 안전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무너져가는 지원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신뢰와 회복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노숙자 문제의 영향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됩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주거 불안을 겪게 되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거리와 공공장소는 점점 더 위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고 노숙자 문제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부 지역의 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60%가 노숙자 증가로 인해 지역의 안전과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저하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주거 문제와 사회복지 문제는 노숙자 증가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주택 부족이 심각하여 경제적으로 작은 충격만 있어도 많은 가정이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당수 주민들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입과 주거 비용 간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임시 주거 시설에서 지내거나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주거 불안정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제때 닿지 않아 일자리 상실이나 의료비 부담 증가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즉시 노숙자 상태로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멍난 안전망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정은 공중보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숙자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전염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지역사회의 의료 및 긴급 서비스 시스템에 큰 부담을 초래합니다. 응급실 이용 증가, 전염병 확산 위험 상승,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 등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노숙자 문제의 파급 효과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속 가능한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까요? 주거 및 사회복지 시스템이 취약계층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 사회 내 불평등이 심화되고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외감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며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큽니다. 더 나아가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적 이동성이 제한되면서 빈곤층이 세대를 거쳐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시스템을 단순한 안전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주 및 지방 정부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세제 혜택 제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을 촉진해야 합니다. 연방기금 또한 주택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모든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택 분야에 $1를 투자할 때 최대 4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저렴한 주택 공급이 20% 증가한 지역에서는 2년 내 노숙자 비율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이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및 공공지원 시스템 개혁 또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일시적인 주거 불안정이 장기적인 노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퇴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대 지원금 확대도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제 퇴거를 당한 사람들은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디지털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주거 및 복지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비영리 단체, 지역 커뮤니티 그룹,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직업훈련, 정신건강 지원, 중독 치료 등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노숙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미디어 간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통합 서비스 모델을 적용한 지역에서는 노숙자 재발률이 4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다양한 자원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확장 가능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주거 및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강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태풍과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보강하여 재해 발생 시 주택 파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적 충격 이후 지역사회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 대피소와 긴급 지원 서비스의 즉각적인 가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시범사업 결과 방제 능력을 강화한 지역에서는 재난 이후 노숙자 발생률이 최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전 대비가 효과적인 주거 위기 예방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주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 전문가 및 긴급 대응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와 건축 전문가가 함께 재난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맞춤형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에서는 지반을 높이거나 내수 침투성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전략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과 마이크로 대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금융 지원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정이 긴급 자금을 확보하여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소액 대출을 통해 단기적인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강제 퇴거율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금융교육과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결합하면 단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까지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결책을 문화적인 이야기 속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듯이 주거 문제를 극복한 성공 사례와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면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노력과 도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를 통한 스토리텔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사회에서는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 참여율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력한 이야기의 힘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노숙 문제와 주거 불안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려면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디어와 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위치한 도예 공방 세라 선샤인 포터리의 주인인 세라 바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도예가였지만 한 차례의 끔찍한 허리케인이 지역사회를 강타하면서 공방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방의 대부분을 잃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세라는 절망에 빠지기보다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의 연대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라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라는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라의 이야기는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공동체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아름다운 경관을 넘어 인간의 깊은 삶의 경험을 전하는 감동적인 여행 다큐멘터리를 연상케 합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전략을 실행한다면 노스캐롤라이나는 노숙 위기를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해결책이 함께 작용하여 모든 사람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노숙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나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도덕적 도전이며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만듭니다.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위협받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판단해야 할까요? 한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숙인의 증가 추세는 더 넓은 사회적 문제의 한 단면입니다. 이는 부유층과 사회적 약자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이윤을 인간보다 우선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렴한 주택 부족, 사회 안전망의 약화, 그리고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구조적 불평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집은 그 존엄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가족들, 특히 아이들이 단순한 거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동적인 문화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수많은 이들이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절박한 행동 요청입니다. 사회적 발전은 단순히 기술 혁신이나 경제 성장으로만 측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야말로 진정한 사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노숙 위기는 즉각적인 관심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관계자, 지역 사회 지도자, 그리고 우리 개개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렴한 주택 지원하기,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하며 재정적 기부를 통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지합시다. 정책 개혁 촉진하기, 주택 보조금 확대와 사회복지 서비스 절차 간소화를 요구합시다. 목소리를 내기, 투표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모임 및 온라인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시다. 이야기를 전파하기, 사라 바시의 사례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촉진합시다. 가능하다면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여 문제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시다. 지역 대표에게 서한 보내기, 직업훈련, 식량 안보, 정신건강치료를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대를 요청합시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현재의 고통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의 노숙 위기는 경제적 압박, 비효율적인 주택 정책, 그리고 자연재해의 심각한 영향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 결과 고통의 확산, 공동체의 분열, 그리고 과부하된 복지 시스템이라는 심각한 여파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바시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인간의 정신은 연대와 회복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투자, 복지 정책 개혁,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이 위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자연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면 모두가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통계와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보가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희망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었습니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연대와 강인함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모아 함께 나아갑시다. 모든 이가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 탑10 미스터리의 최신 영상과 토론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우리는 사랑을 퍼뜨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